혹시 나도 모르게 남들이 보기엔 추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나이 들수록 품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일부 행동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습관과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내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 꼰대 소리를 듣고 좋은 뜻으로 했던 조언이 잔소리 취급을 받으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진 않으셨나요? 이런 행동들 사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직접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추한 습관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고친다면 더 우아하고 존경받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이 대화의 흥미를 잃고 심지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겪어봐서 알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항상 내 이야기, 내 경험담, 내 조언으로만 채워진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시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예의상 듣던 사람들도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 나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가족들조차도요. 자녀나 손주들이 대화를 짧게 끝내려고 하거나 바빠서요, 나중에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혹시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실천해도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를 더 즐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기.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그거 나도 겪어봤는데 하면서 끼어들지 않기. 그 사람이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공감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내 경험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 후에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함께하는 대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결국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뜻으로 조언했지만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하면 분명 좋은데 왜 자꾸 반발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언과 강요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고 내가 옳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건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결국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상대방은 피곤함을 느끼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강요하는 순간 대화는 막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이라면 안 돼. 그 직업은 힘들어. 차라리 공무원 준비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내 경험을 존중하기보다는 또 내 의견은 무시당하는구나라고 느끼고 대화를 피하려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구, 후배들에게 내 방식이 맞아. 넌 그냥 따라와라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점점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조언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부드럽게 전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보다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가 좋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가 좋겠죠? 조언보다 지지를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보다는 어떤 선택이든 응원할게. 혹시 고민되면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고 오히려 내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강요보다는 공감과 존중을 먼저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겉모습과 위생 상태는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서 멋낼 필요 있나? 귀찮은데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가꾸는 일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입냄새가 심한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 오래된 옷을 입고 다니며 정리되지 않은 외모를 유지하는 경우, 손톱, 머리카락, 피부 관리에 소홀한 경우, 이런 모습은 자칫 청결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죠. 그렇다면 위생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청결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위생관리가 부족하면 불쾌함을 먼저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손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장난을 치다가 할아버지 냄새나, 할머니 머리가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때론 자녀나 손주가 본인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위생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하는 친구나 지인들도 점점 자리를 피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걸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강관리 철저히 해보세요. 하루 두세 번 양치질하고 입냄새 방지를 위한 가글이나 껌 활용해보세요. 옷과 외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옷은 깨끗하게 입으세요. 머리와 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 줘도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도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건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화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으시나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 참 엄해졌다. 옛날이 더 좋았어.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본인은 단순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도 주변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려 하거나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또 부정적인 말만 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버릇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버릇은 단순한 말 습관이 아니라 본인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서 뭐하니? 시간 낭비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힘 빼지 마라. 안정적인 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들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나는 이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내 곁에서 점점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관계도 멀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말 대신 공감하는 말 사용하세요. 그거에서 뭐하니? 보다는 그거 재미있어 보이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조언을 할 때도 긍정적인 표현을 활용하세요. 괜히 힘 빼지 마라. 대신 쉽진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라고 표현해보세요. 더불어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 대신 나이 들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잖아? 가 좋겠죠? 이렇게 작은 변화만 줘도 상대방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 습관을 조금씩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말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나이도 있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존경할 줄 몰라.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무조건 대우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은 거리를 두거나 억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식당,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어른이 먼저라며 새치기를 하거나 특권을 요구하는 경우, 자녀나 손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하는 경우, 이런 모습들은 자칫하면 권위적인 어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어른에게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나이만 많으면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거나 조금만 늦어도 손님을 뭘로 보는 거야? 라며 화를 낸다면 종업원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편해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하면 자녀나 손주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강요하는 존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래요. 어른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는 고맙다.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 가 좋겠죠? 자녀나 손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너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말을 하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바쁠 텐데도 신경 써줘서 고맙다. 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예의 지키세요. 수고 많아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한 번쯤 내 태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것들은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 나는 그냥 예전 방식이 좋아. 복잡한 건 싫어. 기계는 나랑 안 맞아.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편지를 쓰고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은행에 직접 가서 거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연락도, 은행 업무도, 쇼핑도 다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난 몰라, 그냥 옛날 방식이 좋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주와 소통이 어려워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등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뀌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기술을 모른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 결국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할머니 영상통화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난 그런 거 몰라. 라고 한다면 손주는 점점 연락을 줄여갈지도 모릅니다. 또는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주를 이루는데 나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낼 거야. 라고 고집하면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도 주의해서 봐야 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몰라. 라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시기 바래요. 손주나 자녀에게 간단한 기능부터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보세요. 영상통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도 배워두시기 바래요. 젊은 세대처럼 능숙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노력만으로도 삶이 훨씬 편리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쉬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우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거 나도 해당되는 건데 하고 뜨끔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습관을 못 고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소통하려는 사람과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결국 나의 태도와 습관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바뀌는 건 어렵지만 조금씩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더 멋지고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